꽤 많은 말들 오고 왔던 오선의 이상민 의원, 이제 무소속 의원이 됐습니다. 어제 민주당을 탈당했는데요. 이상민 의원이 당을 나가자마자 민주당 인사들의 평가절하 오늘 꽤 눈에 띄었습니다. 이재명 사당이 됐고요. 개딸들 강성 소위 지지자들이라는 분들이 당을 점령해서 당내의 공론의 장을 완전히 그냥 틀어막았고 자정 기능이 그냥 멈춰 서 있고 최근에 무슨 아주 희한한 발언들이 있어도 당에 뭐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만연돼 있어서 도저히 고쳤을 수 없는 상황이다. 뜯어 고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판단에 이른 겁니다. 일부 커뮤니티 내용만 제가 대표적으로 읽어볼게요. 격하게 환영한다. 우리도 너 고쳐 쓰기 힘들다. 다소 격앙된 반응도 있는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물론 알턴이라고 민주당 누군가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바로 탈당하자마자 너무 격하게 한다는 건 아닌지 그래도 한솥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은 저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만 해도요. 정치권의 후배로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서 제가 좀 쓴소리를 했더니 이상민 의원께서 전화 연결이 됐는데 저보고 가소로운 소리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서 대변인? 그냥 저는 이상민 의원께서 당에 남아서 쓴소리 했으면 좋지 않겠냐. 고쳐 쓰려고 노력을 해보셨냐 그 얘기죠. 애당심이 있었다면 그동안 1년 넘게 이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쓴소리를 했는데 그 쓴소리의 밑바닥은 애당심이 있다라고 주장해 왔잖아요. 근데 고쳐 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죠. 지금 원칙과 상식 4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강성 지지층들한테 괴롭히면 안 당합니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남아서 가열차게 비판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진정성입니다. 애당심에 대한 진정성이죠. 저는 그래서 솔직했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탈당할 수 있지요. 예. 정치인이 자기의 길을 못해가는 거에 있어서 그걸 막으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만에나 진짜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가지 마시고 민주당에 있으면 내가 공천 받기가 힘들고 육선하기 힘들고 육선이 안 되면 국회의장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정치적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민주당을 나갑니다. 라고 하는 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동안에 했던 민주당을 위해서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는 모든 게 진정성이 소멸된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마치 민주당의 모든 게 안 좋고 좀 예를 들면 거의 배설하듯이 뱉고 갔어요. 그래서 후배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조금 아쉽고 부끄럽다. 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가소롭다는 표현도 직접 전화 연결해서 하셨군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먹던 우물에 침 뱉지 말라고 했고 당과 동지를 팔았다고 이런 비판, 탈당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그럼 이상민 의원의 향후 거치, 앞으로 정치권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같은 당,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당이었던 우상호 의원이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좀 상황 지켜보고요. 다 모든 가능성 다 열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의원이 우리 당 공격할 때나 보수 일간지에서 좋아했지 가실 데 없을걸요. 국민의힘에서 좀 받아주겠다는 얘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갈 수 있는 곳은 이준석 의원이 만들려고 하는 제3정당 정도일 텐데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에는 어느 세력도 이분의 활용 가치를 높게 보기 어렵죠. 이인석 대변인, 국민의힘에서 이상민 의원 데려오는 거예요? 오시면 저희는 환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이상민 의원 지역구가 대전 유성구 을이거든요. 예. 13대 총선부터 해서 대전 유성이라는 데서 저희 당이 당선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전에 현재 7개 지역구 중에 저희가 의석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상민 의원이 만약에 저희 당에 오시는 과정이 순탄해져서 저희 쪽에 의석을 한 석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희로서는 좋은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아까 애당심 말씀하셨잖아요. 애당심을 발휘할 만큼 민주당에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했던 그 탄압 생각해 보셔야 되고 국회의장 된다고 탈당한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아마도 저희 당이 일당이 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환영합니다. 고쳐 쓰긴 불가능하다. 개딸당 변질됐다. 저게 이상민 의원의 탈당의 변입니다. 박원석 의원께 마지막 요거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단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의 탈당 신호탄, 그리고 지금 원칙과 상식, 비명계, 혁신계 4명도 10영 준수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비명계도 뭔가 결단을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하고 저 원칙과 상식 내분하고 조금 이제 속도나 방향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원칙과 상식 내분의 의원도 그 당 개혁에 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에서 그 어떤 반응도 없어요. 12월 10일 날 아마 국민과의 대화라는 형식으로 일종의 당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좀 강한 개혁의 주문을 마지막으로 할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최후 통첩성 그런 주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뒤에 저 네 분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그 행동을 통일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이상민 의원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 내부의 지배적인 분위기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뭔가 이게 민주당의 변화를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어렵다.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저 네 분도 지금 이대로 그냥 개인적으로 공천을 받아가지고 다음 총선에 나서는 것과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원칙과 상식 비명계의 움직임도 이제 본인들이 얘기한 시안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상민 의원의 탈당, 중진의 탈당 후폭풍 얘기를 만나봤습니다.